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순한 사법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 뒤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우리법 연구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 극좌 세력과 일루미나티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0년대 단순한 판사들의 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은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사법 독립을 외쳤지만 사실상 사법부 내부를 점령하려는 권력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간판 아래 사실상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 요직을 차지한 판사들이 한 그룹에 속해 있다면 결국 판결의 방향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체는 종종 극좌 성향의 정치 세력과 궤를 같이 해왔다는 점입니다. 탄핵 심판, 공수처 영장 논란 같은 민감한 순간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판결이 묘하게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이 모든 흐름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일루미나티의 그림자가 한국을 덮고 있다. 오랫동안 세계를 조종해왔다고 알려진 비밀 조직입니다. 그들은 법과 제도를 장악해 국민을 통제하는데 탁월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법부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패턴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요직을 독점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판결이 이념적으로 기울어진다. 결국 국민은 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체제는 흔들린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극좌 정권과 일루미나티가 한국을 조종하기 위해 설계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법부는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법의 이름으로 자유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언론, 학계, 금융 이 모든 영역에서 일루미나티와 극좌 세력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조작 선거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만연한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문영배 판사가 윤 대통령 판결을 했는데 사람들의 항의를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본대로 한다. 내 뜻이 아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재판이라는 건 원래 판사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본대로 한다라는 말은 곧 누군가가 미리 각본을 짜고 판사는 그것을 따라간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일까요? 아니면 사법부 전체가 대본 정치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방증일까요?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된 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름을 바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을 독점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판결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판결인가 아니면 각본인가? 사법부만이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같은 정치인의 발언과 행보를 보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도 늘 정해진 멘트, 반복되는 각본을 들고 나옵니다. 마치 본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책도 그렇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법안이 사실은 기업을 옥죄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미명 아래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을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각본을 정치인들이 연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대본을 쓰는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국내적으로는 극과 이념 세력입니다. 그들은 사법부와 정치권에 침투하여 요직을 차지하고 마치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옮기듯 움직입니다. 둘째, 국제적으로는 거대한 글로벌 자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루미나티적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의 법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언론, 교육, 의료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양아치도 대통령 되게 만듭니다. 재판, 국회,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 모두 대본에 따른 연극이라면 그 대본을 쓰는 진짜 저자는 국민이 아니라 이들 보이지 않는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대본을 쓰는 걸까요? 첫째, 권력의 영속화입니다. 판사와 정치인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본을 주입하면 결과는 늘 동일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법도 바꾸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도 바꿉니다. 둘째, 국민 통제입니다. 사법부와 정치가 국민의 편에 서야 하지만 대본대로 움직이면 국민은 무대 위 관객에 불과해집니다.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용과 뱀이 또아리를 틀고 당신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악마를 추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악마를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저 악마의 일을 밝히고 말살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계시록에 교회가 이 악마 집단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들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신경 안 쓰니까 다 죽는 겁니다. 양들은 용감한 목자가 없으므로 다 죽는 겁니다. 셋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법과 제도를 장악하면 결국 세금, 복지, 의료, 기업까지 장악할 수 있고 그 모든 흐름이 특정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판사도 정치인도 배우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판결과 연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준 대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진짜 대본은 국민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아닌 다른 세력이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고 따져야 할 때입니다. 누가 이 나라의 대본을 쓰는가? 그리고 그들의 각본을 찍고 새로운 대본을 쓸 주인은 국민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을 파괴하고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켜서 기독교를 없애고 신세계 질서를 열려고 하는 자들, 한반도 대통령을 김정은, 애딸 김주애를 앉히려는 자들의 음모는 오늘도 진행 중일까요? 한국을 파괴할 그 두뇌를 추적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라오시면 재앙을 맞을 한국 상황을 알게 되실 겁니다.